여러분, 요즘 계좌 열어보기 무섭지 않으세요? 몇 달 내내 신고가 잔치를 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 고점 대비 40% 안팎까지 밀렸어요. 반도체 고점론이 나오면서 사흘 연속 급락이 터지고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폭락하고, 외국계에서는 반도체 장세는 이제 마무리 단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국내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요즘 밤에 미국장 확인하다가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실적은 역대 최대라는데 주가는 왜 이러는지. 근데 여러분, 이번 하락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떨어져도 너무 과하게, 너무 빠르게 떨어진다는 느낌이요. 맞아요. 과합니다. 그리고 그 과함에는 범인이 따로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입니다. 지난 5월 말에 우리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딱 이 두 종목만 두 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이 무더기로 상장됐어요. 18개 상품에 시작하자마자 들어온 돈만 4조가 넘어요.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오를 때는 자동으로 더 사요. 사람이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상품 설계상 무조건이요. 그래서 지난 몇 달의 그 신고가 잔치, 사실 이 기계가 만든 부분이 커요. 오르면 기계가 사고, 그래서 더 오르고, 그럼 또 사고, 눈덩이처럼 굴러간 거죠. 문제는 내려갈 때요. 이 기계 내려갈 때는 두 배로 팔아요. 떨어지면 기계가 팔고, 그래서 더 떨어지고, 그럼 기계가 또 팔고, 올라갈 때 눈덩이였던 게 내려올 때는 눈사태가 되는 거예요. 이번 낙폭이 그렇게 과하고 그렇게 빨랐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이 상품들이 상장된 뒤에 시장 변동성 지수가 60대에서 80대로 확 뛰었어요. 시장이 도박판처럼 출렁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계좌 보면서 자책하셨던 분들, 그거 여러분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을 잘못해서 물린 게 아니라 판 자체가 두 배로 출렁이게 설계돼 있었던 거예요. 더 얄미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기계가 만든 폭락에 사람들이 지쳐요. 밤마다 계좌가 녹는 거 보다가 고점 논 기사 몇 개 더 읽다가 결국 바닥 근처에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던져진 물량은 누가 주워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화가 나실 거예요. 저도 나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기계 욕이 아니에요. 욕은 시원한데 계좌에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딱 하나예요. 반도체가 진짜 끝물이라서 떨어진 거냐? 아니면 기계가 낙폭을 키운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 말고 훨씬 확실한 사람이 해줬어요. 그것도 시장이 공포에 떨던 바로 그 주에 뉴욕에서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에요. 지난 금요일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어요. 바로 그 직후에 나온 이야기예요. 조달한 돈이 40조.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자, 이것부터 이상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반도체 끝물이라면서 던지고 있는데 미국 큰손들은 바로 그 반도체 회사의 역대 최대인 40조를 태웠어요. 같은 회사를 놓고 한쪽은 던지고 한쪽은 역사상 가장 큰 돈을 넣은 거예요. 누가 맞았을까요? 그리고 상장 직후에 최 회장이 블룸버그 인터뷰를 했는데 고점론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답이 이랬어요. 주식시장에는 오버슈팅, 일부 거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AI라는 기술은 실제하고 지금은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시장의 출렁임과 산업의 방향은 다른 얘기라고 딱 선을 그은 거예요. 아까 그 기계 얘기랑 정확히 같은 말이죠. 출렁인 건 주가지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 그 인터뷰에서 이 말보다 훨씬 중요한 한마디가 있었다고 봐요. 이거예요. SK그룹 다음 핵심 투자처는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입니다. 40조를 손에 쥔 그룹의 총수가 상장 끝나자마자 마이크 앞에서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답을 말해버린 거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그리고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제가 지난 영상 마지막에 예고했던 얘기랑 정확히 이어져요. 광통신 다음 진짜 병목은 전력에서 터진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최태원 회장이 먼저 확인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보통 이런 건요. 우리가 뉴스 조각조각 맞춰가면서 아마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추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엔 추리가 필요 없었어요. 돈 주인이 직접 행성지를 불러줬으니까. 오늘은 이 발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고요. 그 돈이 흘러갈 길목에 서 있는 회사 세 곳까지 하나도 안 어렵게 풀어드릴게요. 그 기계한테 시달린 만큼 오늘은 우리가 한 발 먼저 가 있어 봅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언을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요.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국내에서
전력 설비 발주 대란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변압기, 배전반, 초고압 케이블 이 세 가지가 없어서 데이터 센터 공사가 밀리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미국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변압기 하나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요. 물건이 없어서요. 그 대란이 이제 한국 차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확실하냐고요? 지금부터 근거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다 보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같은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자, 그 블룸버그 인터뷰로 다시 가볼게요. 이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한 말들을 순서대로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딱 완성이 돼요. 첫 번째 발언, 우리가 5년 안에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고객들은 5배, 6배를 달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드는 족족 팔리는 걸 넘어서 만들 계획보다 3배를 더 달라는 거예요. 전 세계 빅테크들이 지금 SK하이닉스 앞에 줄을 서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발언, 반도체 이제 과거 같은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들어섰다. 이 말도 흘려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반도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좋았다가 그놈의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고점에 물리면 몇 년을 기다려야 했고요. 근데 실제로 증거가 있어요. 요즘 빅테크들이 메모리를 어떻게 사냐면 예전처럼 그때그때 시세로 사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미리 맺어요. 심지어 선급금까지 내면서요. 물건이 없을까봐 몇 년치를 미리 돈 주고 예약하는 거예요. 파는 쪽이 갑이 된 시장이라는 거죠. 세 번째 발언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40조 행성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SK그룹의 다음 핵심 투자처는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다.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15기가와트, 해외에 5기가와트 규모로 짓겠다. 15기가와트, 숫자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대략 1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원전 15기가 만드는 전기를 통째로 먹는 건물들을 한국 땅에 짓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보면 더 어마어마해요. SK가 이미 발표한 계획이 반도체 생산에 1100조, AI 데이터 센터에 1000조예요. 합쳐서 21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이대인 걸 생각하면 나라 예산 3년치가 넘는 돈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제 퍼즐을 맞춰볼게요. 고객은 5배, 6배를 달라고 하고 장기 계약으로 몇 년치 매출이 미리 깔렸고 상장으로 40조 실탄까지 확보했어요. 그 돈의 행성지는 총수가 직접 말했어요. 데이터 센터와 전력. 그러니까 이번 미국 상장은요. 단순히 미국 가서 몸값 올렸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간 벌어질 대공사의 실탄을 채운 거예요. 돈이 갈 길이 이미 그려져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왜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 전력 얘기가 따라붙는지 쉽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거 이해하시면 오늘 종목들이 왜 길목인지 바로 보여요. AI한테 질문 하나 던지는 게 일반 인터넷 검색보다 전기를 몇 배에서 몇십 배를 써요. AI 반도체가 꽂힌 서버렉 하나가 웬만한 사무실 건물 하나만큼 전기를 먹거든요. 그게 수만 개 모여 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전기라는 게요. 발전소에서 만들었다고 바로 꽂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버까지 가는 길이 필요해요. 이 길이 딱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 근처까지 전기를 실어 나르는 초고압 케이블. 이게 송전이에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고속도로로 달려온 초고압 전기는 너무 세서 서버가 바로 못 써요. 이걸 쓸 수 있는 전압으로 낮춰주는 게 변압기예요. 고속도로에서 시내로 내려오는 나들목이죠. 세 번째, 낮춘 전기를 건물 안 수만 개의 서버에 안전하게 나눠주는 게 배전반이에요. 시내 골목길까지 배달해준 거예요. 케이블, 변압기, 배전반 이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데이터 센터는 그냥 빈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겠다고 하면 발주서가 반드시 이 세 갈래로 나가요. 15기가와트를 짓겠다는 말은 이 세 갈래 회사들한테 몇 년치 일감이 예약됐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물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품귀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은 전력망 투자붐 때문에 변압기 리드타임이 몇 년씩 밀려 있다고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변압기라는 게 다시 할게요. 공장 하나 뚝딱 지어서 바로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숙련공이 손으로 감아야 하는 공정이 아직도 많아요. 수요는 정해져 있고 만들 회사도 정해져 있다. 그럼 이제 그 회사들을 볼 차례죠. 오늘도 3곳 하나씩 갑니다. 첫 번째는 LS 일렉트릭이에요. 아까 세 갈래 중에 변압기랑 배전반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회사예요. 특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배전 쪽에서는 국내에서 수십 년 터줏대감이고요. 우리나라 웬만한 공장, 빌딩, 전기실 열어보면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요즘 왜 뜨겁냐? 미국 빅테크가 이미 고객이거든요. 지난 4월에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에 1,700억 규모 배전반이랑 변압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회사 설명으로는 올해 빅테크 데이터 센터 관련 수주만 5천억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는 아무나 못 넣어요. 서버가 잠깐이라도 꺼지면 수백억이 날아가는 시설이라 빅테크들이 납품 기준을 살인적으로 깐깐하게 봐요. 그 기준을 통과해서 이미 물건을 넣고 있다는 건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시험을 붙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번엔 자기 안방인 한국에서 원전 15기 분량의 데이터 센터 발주가 예고됐어요. 미국 기준도 통과한 회사가 안방 시장을 놓칠까요? 앞으로 국내 데이터 센터 착공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불려 나올 이름이 이 회사라고 저는 봐요. 다만 하나는 짚을게요. 이 회사도 전력기기 업황을 타고 주가가 이미 오른 구간이 있어요. 대형주라 움직임이 무겁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쫓아가기보다는 국내 데이터 부진화 그리고 착공 뉴스가 나오는 흐름을 보면서 조정 구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조정 구간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정 구간을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대장 종목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라 스윙적인 접근으로, 그래서 조금은 길게 들고 가더라도 수익은 단타보다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발굴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부터 지속적인 조정으로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외인과 기관의 보유 수량 자체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역시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누가 사고 있다? 외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고, 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져도 이 매도를 던지는 압력이 줄어든다. 즉, 이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미털기가 끝나게 되면서 현재 자리에서부터 반등이 나와줄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장 종목으로 들고 나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 리포트에도 그리고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댓글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하나만 적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 클릭하고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30초 정도만 참여하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우리가 종가 베팅 전략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 개미털기가 끝나게 되면서 단기 이평선이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골든 크로스의 형태를 현재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봉이 두 차례 정도 더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저점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지금 이 저점 자리에서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셔도 되니까 전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산일전기예요.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오늘 세 종목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본 회사예요. 이 회사는 특수 변압기를 만들어요.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같은 데 들어가는 변압기요. 고객이 원하는 사양대로 소량으로 비싸게요. 특수가 뭐냐? 남들이 기성복 변압기를 대량으로 찍을 때 이 회사는 맞춤 정장을 만들어요.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 바로 보여요. 이 회사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이 37%예요. 100원어치 팔면 37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초고압 변압기 안에 대형 3사 평균이 10에서 20%인데 그걸 훌쩍 넘어요. 맞춤 정장이니까 제값을 받는 거죠. 성장도 가팔라요. 올해 매출이 33% 넘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고 영업이익은 40% 가까이요. 물량이 밀려서 2차 증설까지 예정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재미있게 봤다고 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고객 명단이에요. 이 회사가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는 회사에 정식 공급사로 등록돼 있어요. 누적 수주가 벌써 750억이고요. 블룸에너지가 뭐하는 회사냐? 세계 최대 연료전지 회사예요. 연료전지가 뭔지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랑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조금 이따가 뇌피셜 시간에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이 연결고리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리스크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기대가 많이 실려있는 성장주라 변동성이 커요. 하루에 7%씩 빠지는 날도 있어요. 이익률이 높다는 건 시장이 이미 알고 있고 그만큼 주가의 기대가 반영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출렁일 때마다 나눠서 접근하는 종목이에요. 세 번째는 대한전선입니다. 아까 말한 고속도로,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도시까지 가는 초고압 송전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예요. 국내 전선업계 양대 산맥 중 하나고 70년 넘게 이것만 반 회사죠. 여기서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전선주 지난번에 대원전선 얘기하지 않았나?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급이 달라요. 지난번 대원전선이 건물이랑 시설에 전기를 나눠주는 쪽이 전선이라면 대한전선은 발전소에서 도시까지 가는 초고압 송전이에요. 이 회사가 올해 조용히 큰 걸 하나 해냈어요. 해적 케이블 전용 포설선을 새로 들여온 거예요. 케이블 사업은 만드는 것 반, 까는 것 반이에요. 특히 바다 밑에 까는 해적 케이블은 케이블을 만들어도 그걸 배에 싣고 나가서 바다 밑에 정확하게 깔아주는 전용 선박이 없으면 공사를 못 따요. 이 배가 전 세계에 몇 척 없어서 그동안은 남의 배를 빌려 했고요. 근데 이제 자기 배가 생긴 거예요. 만들고 실어가고 까는 것까지 혼자 다 하는 몸이 된 거죠. 실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어요. 상반기에만 스코틀랜드 초고압 전력망 같은 해외 사업 4건, 1,000억 가까이 수주했고 국내에서도 전남, 해남, 태양광 초고압 전력망 500억을 따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랑 연결하면요. 원전 15기 분량의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보내려면 새 송전 선로가 반드시 깔려야 해요. 그리고 공사 순서상 건물 올리기 전에 전기 길부터 뚫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맞춰 변압기랑 배전만이 들어가고 그제서야 서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 순서로 보면 오히려 이 케이블이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회사 리스크는 사업 성격에서 나와요. 초고압 케이블은 이 프로젝트 단위가 커서 수주가 언제 잡히냐에 따라 분기 실적이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수주 잔고가 쌓이는 방향인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팩트였어요. 그 팩트들을 점처럼 이어보는 뇌피셜 시간이에요. 아까 미뤄뒀던 블룸에너지 얘기 지금 풀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전 15기 분량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기 지금 한전 전력망으로 다 감당이 될까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송전망 하나 새로 까는데 10년 가까이 걸려요. 주민 반대, 인허가의 공사 기간에. 근데 데이터 센터는 당장 2, 3년 안에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전기는 필요한데 전력망은 못 기다려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요즘 데이터 센터의 답이 뭐냐? 자가 발전이에요. 건물 옆에 자기 발전 설비를 두고 거기서 만든 전기를 바로 꽂아 쓰는 거예요. 전력망을 안 기다려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 자가 발전의 대표 기술이 연료전지예요. 도시가스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장치인데 조용하고 매연 없고 건물 옆에 바로 붙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점을 이어볼게요. 점 하나. 연료전지 세계 최대 회사가 블룸에너지인데 이 회사의 오랜 파트너가 누구냐? SK예요. 단순 거래처가 아니라 국내 합작 공장까지 같이 세운 회사 사이예요. 점 둘. 그 SK가 이번에 한국에 15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대형 데이터 센터를 제때 지으려면 자가 발전, 즉 연료전지가 거의 필수라고요. 점 셋. 그 블룸에너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특수 변압기의 정식 공급사가 아까 그 산일전기예요. 이 세 점을 이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SK 데이터 센터가 첫 삽을 뜨는 순간 블룸에너지 연료전지가 깔리고 거기에 산일전기 변압기가 붙고 건물에는 배전만이, 부지까지는 초고압 케이블이 깔린다. 발주가 이 라인을 통째로 타고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그렇듯 발주 공사가 뜨고 나서야 뒤늦게 움직일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그림이 맞는지 확인할 날짜가 이미 달력에 찍혀 있어요. 당장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ASML이랑 TSMC 실적이 나와요. 전 세계 AI 투자가 진짜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글로벌 체크 포인트예요. 여기서 AI 투자 확대가 확인되면
오늘의 큰 전제가 한 번 더 굳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7월 29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날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은 날 미국에서 블룸에너지 실적이 나와요. 오늘 제가 이은 2점, 반도체와 전력이 한날 1시에 성적표를 내는 거예요. 저는 이날 두 회사가 실적과 함께 어떤 투자 계획을 내놓는지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블룸에너지 쪽에서 한국이나 데이터 센터 관련 언급이 나온다? 그럼 오늘 이 그림에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맨 처음 그 기계 얘기로 돌아갈게요. 이번 급락으로 두 종목에 쏠려있던 돈이 이미 풀려나오기 시작했어요. 레버리지가 토해낸 돈, 고점론에 겁먹고 나온 돈. 그럼 이 돈이 시장을 아예 떠날까요? 아니에요. 돈은 시장을 안 떠나요. 갈 곳을 찾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풀려난 돈은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실적과 수주가 이미 숫자로 찍혀있는 곳으로 가요. 오늘 세 회사가 바로 그 길목에 서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하나, SK하이닉스는 미국 상장으로 40조 실탄을 채웠고 최태원 회장이 그 돈의 행성지를 직접 말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한국에만 원전 15개 분량 15기가와트. 둘,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려면 발주가 반드시 세 갈래로 나간다. 케이블, 변압기, 배전반. 그리고 이 물건들은 지금 전 세계 품기다. 셋, 그 길목에 오늘의 세 회사가 서 있다. 초고압 케이블의 대한전선, 특수변압기의 산일전기, 배전반과 변압기의 LS 일렉트릭. 물론 셋 다 무작정 담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다 달라요. LS 일렉트릭이랑 대한전선은 수주가 이미 숫자로 찍혀있고 상대적으로 묵직한 쪽이고, 산일전기는 이익률과 성장성이 돋보이는 대신 변동성이 커요. 실적 확인하면서 가실 분은 묵직한 쪽을, 출렁임을 견딜 수 있는 분은 성장 쪽을, 이렇게 자기 스타일에 맞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짚고 갈게요. 최태원 회장의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발언, 15기가와트 계획, 세 회사의 수주와 실적, 블룸에너지와 SK 파트너십, 산일전기가 블룸에너지 공급사라는 것. 이건 전부 팩트예요. 네, 거기서 그래서 SK 데이터 센터 발주가 이 라인을 따라 돌 거다라고 점을 이은 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제 해석이에요. 근거는 다 사실이지만 있는 건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근거들을 직접 보시고 제 해석이 설득력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를 보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을 함께 읽어보자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번 폭락이 그렇게 아팠던 건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판 자체가 2배로 출렁이게 설계돼 있어서예요. 그 판에서 당한 만큼 화만 내고 있으면 다음에 또 당해요. 근데 그 기계가 토해낸 돈이 다음에 내릴 정거장에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번엔 그 출렁임이 여러분을 위한 일하게 될 거예요. 남들이 대장주 신고가에 박수칠 때 그 회사가 번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했는지를 먼저 읽는 것, 그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 가져가실 한 걸음 앞선 시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오늘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근데 그 전기를 쓰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열이 생겨요.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건물 안에서 전부 열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못 시키면 서버가 통째로 녹아내려요. 그래서 이 열을 식히는 산업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두 번째 전제, 냉각 얘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시장이 열리기 전에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그 관점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있죠. 바로 이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입니다. 이 방에서는 시장에 등장한 이런 실시간 뉴스나 속보들을 소개하면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종목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에 대한 모멘텀까지 남겨드리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7월 10일 보시면 오전 9시 18분에 대한광통신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공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15% 넘게 급등이 나와줬고요. 근데 이 종목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역시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미리 전부터 공부를 하면서 분석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공유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7월 9일에는 오전 9시 18분 가온치스 종목이 말씀드린 이후 9% 넘게 급등이 나와줬고요. 7월 8일에는 심텍 종목이 7%, 7월 7일에는 GS건설이 5%. 이렇게 보시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시장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이 소통방, 공부방을 통해서 관심 종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매일매일 조금의 소액으로 투자하시건
고액으로 투자하시건 수익을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 방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돈이 되는 매매 타점까지 같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도 시장이 열리기 전에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